주도 섹터 공략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죠. 수요일 이 시간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프닉에서 시장 잠깐 네. 봤는데 외국인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지금 정말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대감이 사실은 있었던 오늘이라 네. 더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진단 먼저 부탁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산 시장이라고 하죠. 아주 큰 자산 시장 내에서 규모적 차이의 순서를 매겨보면 가장 큰 시장이 외환 시장, 환율, 통화 시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채권 시장, 금리 관련한 흐름에서의 상황이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상품 시장, 그 다음이 파생 상품, 그 다음에 주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나 환율이 움직일 때 시장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 가격, 원유나 곡물가가 움직일 때도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바로 상단에 있는 파생 상품, 다시 말해서 선물 옵션 시장 또한 흔들림에 있어서 방향성을 갖고 시장에 영향력을 크게 주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이번 하락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추세적인 하락의 전환이 아니고 일시적인 시장에서의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에 의한 시장 흔들림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시장에 있을 때 파생 상품 담당 업무를 10년 이상 했습니다. 전문가시네요.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파생 상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또 시장이 움직일 때 파생 상품에 의한 시장이 변동성을 줄 때 어떻게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장이 디커플링이다. 해외 시장 대비해서 못 가고 있다.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 파생 상품을 운용하는 해외 헤지펀드들 중심으로 해서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는 형태로서의 시장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그 형태에서의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들은 일시적으로 주가를 압박하고 하락시키는 상황 하에서 파생 상품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의 시장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이후에 바로의 흐름이 되반등의 과정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하락은 특별하게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시장 교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옵션 내에서 선물 규모가 대략 한 장 끝나기까지 가게 되면 한 2조 원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1조 5천억까지 확인하고 방송을 네. 왔거든요. 최근 내에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전통적으로 피크단, 가장 그 하락의 최절정의 구간에서 규모가 가장 늘어나는 형태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내용에서의 파생 상품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최근 프로그램과 연계된 시장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이제 거의 터널의 끝자락에 오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 하락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고요. 공격적인 내가 투자자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지금 하락이 오히려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딱 드리고 싶었어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일단 이 바람을 스쳐 지나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기다리시면 되겠지만 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회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네. 프로그램과 연계된 시장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전반의 흐름이 되반등이 강하게 또 일정 시점 크게 멀리 가지 않아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매수를 공략해볼 시점에서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포인트 자체를 시장 주도력을 가지고 수급이 강력하게 몰렸던 쪽을 지금 만약에 쉬어간다, 눌렸다라고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도 이런 기관 수급적인 현황을 본다면 코스피 200 종목 쪽에서 오늘 이 구간에 훨씬 더 많이 눌렸던 종목을 공략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걸까요? 외국인 투자자와 선물 옵션 매매 연계된 종목의 가장 큰 종목은 삼성전자이죠. 오늘 노조 이슈까지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기존의 노조 이슈라든가 엔비디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 출하 관련한 내용들은 시장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매도가 나오면서 악재가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대반등 과정이 나타났을 때는 주요 프로그램 매매 대상 종목이었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해 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 주변 여건이 호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 내에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던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LG전자 같은 종목이 최근 강했지 않습니까? 어제 특히 강했죠.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이죠.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안정화될 때는 다시 흐름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포커싱 되어진 투자 전략 관점의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급적인 포인트 네. 많이 어디로 이동을 해가는지 어디에서 기회를 모색할지 궁금하셨을 텐데 이 팁까지 한번 적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국은 뭐 주도력을 최근에 가진 쪽 반도체 뭐 삼성전자 보더라도 실적이잖아요. 네. 오늘 뭐 변동수가 있긴 하지만 저도 한시 구간에 급격하게 오르는 쪽이 어딘가 살펴봤더니 실적주 화장품 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봤더니 역시 K뷰티를 큰 틀에서는 키워드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디테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실적이 최우선 주가 상승의 배경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출이죠. 전력기기도 그렇고요. 화장품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움직이는 영향력의 흐름들이 수출입니다. 수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는 종목의 섹터가 최근 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최근래에서의 주가의 탄력적 측면, 그러니까 수출은 잘 되고 있고 기업 실적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반면에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측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더 갈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볼 때 미용, 기기 종목에 대한 관심을 현 시점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잘 가는 거는 화장품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시장 보면 소외된 쪽은 안 가는 쪽, 덜 가는 쪽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가던 쪽을 가야 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은 접으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거든요. 네. 소외됐고 덜 올랐지만 미용기기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화장품 업종의 주가 흐름만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될 때도 지난 3월, 4월까지 하도록 그렇게 움직임이 탄력적이진 않았어요. 실적 자체는 지난해 연말부터 실적이 좋아졌어요. 주가에 반응하는 시점은 4월부터 화장품 관련주들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수출은 이미 지난해에서부터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움직이는 시점은 시장에서의 돈이 몰리는 시점에서의 흐름이 딱 교차했을 때 주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최근까지 화장품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어느 정도 시세 탄력성을 보유하면서 기존의 주가 대비해서 상승률 자체가 일정 시점에서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의 돈은 화장품 다음 수출이 잘 되고 있고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만한 섹터가 어딜까라고 판단했을 때 미용기기 섹터로의 돈의 이동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화장품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통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같은 건 1분기, 1, 2, 3월이 비수기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이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대략적으로 화장품이나 미용기기에 대해서 매출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네. 최성수기는 2분기와 3분기입니다. 왜냐하면 4, 5, 6, 7, 8, 9 야외 활동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때 화장들을 많이 하시고 또 피부 관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미백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업종은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오히려 실적이 더 호전되는 상황에서 흐름이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게 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비수기임에도 실적이 좋았고 2분기에는 아마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섹터 미용기기죠. 두 번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왜 미용기기에 대한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얼마 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탄력적인 움직임을 확인했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AI에 대한 부분들, 실적, 매출 증대, 효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의 상승 요인은 마진율입니다. 79%의 마진율을 보여줬죠. 100원을 판매해서 79원이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그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국내 기업 중에서 그 주시장에서 섹터 중에서 가장 높은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는 미용기기.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방산이나 또는 원전이나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조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영업이익률이 한 5% 6%도 됩니다. 반도체도 한 15% 정도 되거든요. 반면에 미용기기는 40% 육박하는 엄청난 마진율을 가진 섹터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기업의 미용기기 산업에서 글로벌리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용기기 업종은 2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마진율이 높은 산업에서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현 시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코엑스에서 미용기기 박람회 국제 그 화장품 박람회가 있죠. 네.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도 연동되어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관심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화장품주를 지금 보유하고 수익을 누리시고 계신 분들도 지금은 챙기고 이동해도 된다로까지 조언을 해주실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 중심으로 저희 대응책 짜볼지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이동하셔도 되고요. 되고요. 네. 그리고 종목은 대표 종목이면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APR입니다. APR이요. 우리 앵커도 혹시 그 미용기기 집에서 쓰고 계시나요?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고 있어요. 저희 집에 하나 있길래 제 네. 처에게 이거 얼마 주고 샀냐고 그랬더니 가격을 얘기 안 하더라고요. 100만 원 넘는 거 많아요. 세트로 구성했을 때 100만이 넘는 게 있더라고요. 200도 넘어요. 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용기기 업체에서 이제 가장 그 시장 그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시장 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APR 대장주이죠. 네. 올 초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될 때마다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1000대 1이 넘는 이제 경쟁률을 보여줬고 그리고 좀 힘들었죠. 그리고 주가 조정받았죠. 첫날 상장에 일시적 상승을 보여준 이후 쭉 공모가 수준 이하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2월 27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3개월 행오버 이슈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물량 부담에 대한 이슈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5월 들어서 네. 영업일수 18일 중에서 3일을 제외하고 계속 사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종목은 실적 기반한 2분기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APR 현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판단을 해보게 된다라면 뭐 가격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부담 없다. 네, 물론 이제 지금 한 36만 원 정도 전후로 해서 움직이고 네네. 있는데요. 약간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전반의 상승으로 추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한 3% 정도 지금 현 가격에서 낮추어서 한 35만 원 정도 선에서의 가격 진입 지점으로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목표가 중요하죠.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될지. 그렇죠. 저는 지난 상장 초기에 찍어줬던 고점 라인 부근을 기본적으로 돌파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근처 45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슬쩍 찾아봤는데 43만 원까지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위까지 그렇죠. 보시네요. 45만 원까지 또 충분히 지금의 흐름에서의 이슈화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45만 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라는 게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겠죠. 좋았다라고 나쁜 흐름으로 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손절가도 우리가 꼭 지켜가면서 가져가야 네. 된다고 보고 있는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단의 손절은 조금은 짧고요. 상단의 목표치의 수익률은 좀 크게 가져가는 구간에서의 흐름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 APR 현 시점에서의 관심도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에서의 흐름입니다. 정리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 번 더 확답을 받고 싶어서요. 새내기주의 논리로 지금 오버행 이슈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하면서 정리될까요? 그렇죠. APR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APR 미용기기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화장품에서 이동까지 해도 될 정도로 미용기기에 대한 수출 모멘텀 단단하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저희 시장 상황 약간 변화하고 있다. 그 부분 네. 감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 AS도 짧게만 진행하고 네네. 넘어갈게요. 솔브레인 네.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긴 한데 네.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부분은 네. 삼성전자의 향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에 의해서 약간은 흔들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37만 원까지 그대로 고인지 아니면 변경된 부분이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프로그램 매도와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시장에 대한 일정 교란 형태의 그 상황이 마무리가 되면 오히려 더 탄력적이겠죠. 어허. 지금 눌려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추가도 더 가능한?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향이 강한데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냐 판단되는 시점에서 문의를 하신다면 삼성전자가 지금의 프로그램 연계된 매도가 좀 더 잠잠해지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더 탄력적일 것이다. 같이 봐야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고 수급적인 포인트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저희도 체크해 보면서 AS 해야 될 포인트는 꼭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미용기기 APR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KR 리서치 김대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